유리수와 순환소수. 먼저 수체계를 정리를 하면 하나, 둘, 셋. 이런 수들은 자연수라고 하고요.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0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맞은편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합쳐서 이 단원의 제목인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유리수는 특징을 잡아보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A랑 B는 정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소수로 또는 소수를 분수로 많이 바꿔봤는데 유리수가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유리수를 소수로 바꾸게 되면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어요.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자리를 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0.25처럼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무한소수는 0.2222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져서 소수점 아래가 몇 자리인지 셀 수 없는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를 소수로 바꿀 때 어떤 때는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때는 무한소수가 되냐면 약분을 하고 난 후, 즉 기약분수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가 되고요. 그 이외의 소인수가 들어가게 되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분의 3. 분모인 8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라서 그러면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것이고 105분의 14. 자, 먼저 약분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7로 약분하면 해주고 분모인 15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3 곱하기 5가 되겠죠. 2나 5 이외의 숫자인 3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고 무한소수가 됩니다. 2랑 5가 다 같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고요. 2 혼자 있어도 되고 5 혼자 있어도 되고 2개 들어가 있어도 유한소수가 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서 일정한 숫자가 되풀이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해요. 0.222. 그럼 2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0.2 찍고 반복되는 숫자 위에 점을 찍었죠. 그때 이 반복되는 숫자를 순환마디라고 했습니다. 현재 순환마디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면 4, 5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4, 5. 이때 순환마디는 4, 5가 되겠죠. 3, 4, 7이 반복되기 때문에 3, 4, 7. 전부 점 찍지는 않고요. 처음과 끝에 찍습니다. 순환마디는 3, 4, 7이에요. 앞에 있는 1이나 숫자 2는 순환하지 않고 3, 5만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는 1.2는 그대로 쓰고 3, 5 위에만 점을 찍어줘요. 그래서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숫자인 3, 5예요. 자, 여기에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볼 텐데요. 먼저 아까 예를 들었던 0.2. 순환마디 하나당 9분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9분의 순환마디 2. 순환마디가 2개죠. 그러면 9가 2개. 분자는 45. 약분은 해줄게요. 9로 약분하면 11분의 5. 순환마디가 3개이기 때문에 999분의 347입니다.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인 부분이 있고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이 있죠. 순환마디인 부분은 아까처럼 분모의 9를 만들어 주시고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은 0을 만들어서 990분의, 그리고 분자는 1235 전체적으로 숫자 써준 다음에 순환마디가 아닌 12를 빼줍니다. 그래서 990분의 1223이 되겠죠. 5가 반복된다면 다시 순환마디 하나당 분모에 9를 만들어 주시고 순환마디가 아닌 것들은 0을 만들어서 9900분의 3752 마이너스 37이 됩니다. 전체 숫자 써주고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 빼줍니다. 약분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무한소수는 다 순환소수일까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아까 소수를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눴었는데 무한소수에는 다시 순환하는 것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대표적으로 파이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고1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상 과정을 하셨겠죠? 루트에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애들은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 이 두 가지가 유리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밖, 무리수가 되는 것이죠. 이 식의 계산 이 단원에서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단항식의 계산을 하기 전에 지수법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a를 2번 곱한 것인데요. 이 a를 미치라 하고 작은 숫자, 번수를 나타내는 2를 지수라고 합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모두 5개, 2 더하기 3, a의 5제곱입니다. a의 제곱을 다시 3번을 곱하면 이때는 2번이 3번, 그래서 2 곱하기 3 모두 6번이 되고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지금 곱셈은 덧셈이었잖아요. 나눗셈은 뺄셈으로 5 빼기 3. 자,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같으면 같은 숫자를 나누기 때문에 1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경우에는 5에서 3을 빼주고 역수로 만듭니다. a의 제곱분의 1이겠죠. a와 b의 전체 제곱은 안에 있는 것들 모두 제곱해주세요. 분수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전체 세제곱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자, 여기서 예시 문제. 2랑 5를 하나 곱하면 그때 10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2개와 5 2개를 곱하면 10이 2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2가 5개, 5가 7개가 있기 때문에 10이 아마도 5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5 2개와 7 하나가 남게 됩니다. 즉 10은 5개에다가 25 곱하기 7이 되겠죠. 175에다가 10의 5제곱이니까 0이 5개 생길 것이고 그러면 10이 5개 5자리에다가 7 곱하기 25에서 175 세자리 그래서 모두 8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항이라는 것은 숫자랑 문자의 곱인데요. 이것을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타내는데 이 묶음을 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8x라는 단항식과 4x 제곱 y라는 단항식을 곱한다고 했을 때 원칙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8, 4, 32 곱해주시고 x와 x의 제곱, 지금 x 혼자 있으니까 얘는 1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곱할 때는 지수법칙으로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y. 자, 이번에는 나눗셈을 해볼 건데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숫자 계산과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바꿔준 후에 역수로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해서 6이고요. a 하나씩 약분돼서 분모의 a는 없어질 것이고 b는 하나씩 약분하면 밑에 2개 남겠죠. 그러므로 b제곱분의 6입니다. 여기서는 더하기와 빼기를 연습을 할 건데 같은 문자, 같은 차수인 동료한끼리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2차식의 합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x일지라도 2차는 2차끼리 개수끼리 더해서 5. 문자와 차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x의 제곱 써주고요. 1차는 1차끼리 x 앞에 있는 아무 개수가 없을 때는 1이라고 생각하고 1 더하기 2에서 3. 여기서도 x가 2x 되지 않고 문자와 차수는 그대로 씁니다. 상수항끼리는 다시
더해줘서 마이너스 3. 뺄셈은 분수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분수식에서는 이것이 는영 이런 게 붙어 있으면 1차 방정식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곱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12분의 3분의 어떤 쪽은 4배를 해줬겠죠? 그래서 8x 플러스 4 빼기 4인 쪽은 3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5x 마이너스 2. 괄호 안에 마이너스 3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동류한 끼리 x는 x끼리 계산해서 8 빼기 15 마이너스 7x 4와 6을 더해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뺄셈을 할 때 주의할 거는요. 이 분수 전체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를 올릴 때는 빼기하고 괄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해볼 텐데요. 이때는 분배 법칙이 이용이 됩니다. 분배 법칙이란 괄호 밖에 있는 단항식을 괄호 안에 있는 항들에 모두 한 번씩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x랑 3x랑 곱해주면 숫자는 숫자끼리 6, x와 x 곱하면 x 2개 더하기 숫자는 숫자끼리 4. x, y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숫자는 숫자끼리 10 그리고 x 하나.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주는 것을 유식하게는 전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에서도 했듯이 앞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뒷부분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만들어줘요. 그럼 2분의 3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x는 분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x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가운데 있는 x는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준 후에 아까처럼 분배 법칙을 해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x 하나씩 약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에 x 하나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또 숫자는 숫자끼리 3분의 10. x는 약분이 되겠죠. y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부등호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부등식을 풀기 전에 알아둘 것은 a가 b보다 작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면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곱셈이 이러면 나눗셈도 이렇겠죠. 그래서 c가 0보다 클 때는 양변을 c로 나눠서 c분의 a, c분의 b가 있을 때 원래 b쪽이 더 컸으니까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등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은 방향만 바뀌고 등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예제 문제. a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일 때 2a-1의 범위는 모든 변에 2배를 해줘서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겠죠? 다 같이 하나를 빼줘요. 이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아서 2a-1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a의 범위는 같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쪽, 이쪽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곱할 텐데 그러면 3이 되고 마이너스 3a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6쪽보다 3쪽이 더 크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긴 등호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는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크기 때문에 3을 되도록이면 오른쪽에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1차식으로 나타내어진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하나 풀어볼 텐데요. 분수랑 소수가 있을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든지 소수인 경우에서는 10이나 100 이런 것들을 곱해서 되도록이면 자연수, 정수로 만들어주고 풉니다. 지금 보시면은 3분의 1이 있으니까 3은 곱해줘야 될 것 같고 소수에 또 마이너스 0.2가 있으니까요. 10은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30을 곱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x 120 모든 항에 꼼꼼하게 곱해주시고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1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이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2 쪽에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 괄호 안에 또 곱해주지 않아요. 또 곱해주면 900을 곱한 결과가 됩니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1차 방정식과 같은데요. x는 왼쪽, 수학 시간에 중요한 것은 왼쪽에 놓거든요. x는 왼쪽으로 옮겨주고 마이너스 6x 2항에서 16x 숫자는 오른쪽 120 옮겨주면 114가 되겠죠. 2로 나눠주면은 8x 8로 나눠주면은 8분의 57보다 크다. 자, 어떤 친구가 콘서트에 갔는데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기프트샵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속도는 시속 4km예요. 기프트샵에서 물건을 고르면은 20분은 걸리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단위를 먼저 좀 보시면은 1시간의 여유가 있고 시속은 4km고 물건을 고르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항상 이런 문제, 속도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속도가 기준이에요. 시속 4km니까 시간과 킬로미터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나타내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 중에 20이죠. 그래서 3분의 1시간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몇 킬로 이내에 거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x키로라고 놓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걸어갔다가 물건 사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1시간보다 더 걸리면 콘서트 앞부분 놓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간이 와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거속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던 적이 있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처음에 걸어갈 때는 4km의 속력에다가 몇 킬로 걸어가요? 가게까지. 그게 이제 문제죠. 4분의 x. 플러스 물건 사는데 20분 3분의 1시간 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도 4km x.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분모에 4랑 3이 있기 때문에 12를 곱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x 1에도 꼼꼼하게 12를 곱해주시고 6x는 2항하면 8, x는 3분의 4 이하가 됩니다. 그러므로 3분의 4km 이내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묶음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2식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풀이 방법에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감법은 2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인데요. y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위아래를 빼주면 x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x, y는 사라지고 그래서 x는 2. x가 나오면 둘 중에 더 간단한 식으로 가서 대입을 해주고 y를 구합니다.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대입법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는 3을 대입하기 좋게 x는 또는 y는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y는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3 빼기 x. 두 번째 식에 y 대신에 3 빼기 x를 넣어서 정리하면 또 x는 2가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y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도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개수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주면 두 번째 식과 완전히 같은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에는 두 식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식과 같아요. 마감법을 하게 되면은 0은 0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두 개의 식이 아니라 한 개의 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제, 또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식과 왼쪽은 같은데 오른쪽이 달라지죠. 가감법을 하면 0은 1이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면 이 두 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특수한 해가 나올 수 있다.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당연한 답이 나오면 무수히 많은 거고요.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면 해가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문장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4km 떨어진 마트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시속 2km로 걸어서 1시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자, 4km 떨어진 마트까지 가는 것이고요.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걸어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x,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y라고 두고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2개를 놓게 됩니다. 속력은 처음에는 8이었고 두 번째는 2죠. 그러면 시간은 거시속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자전거로 이동한 시간은 8분의 x, 걸어서 이동한 시간은 2분의 y가 되겠죠. 마트는 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의 합은 4고 1시간 만에 도착했으니까 시간의 합은 1이 됩니다. 식을 풀어보면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식은 8 곱해서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위아래 빼주면은 y는 3분의 4. 3분의 4 놓고 계산해주면요. x는 3분의 8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3분의 8k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도에 관한 활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활용하기 전에 먼저 공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것이 농도예요. 그리고 소금물 안에 100분의 농도만큼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둘 중에는 소금의 양식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비이커를 3개를 그려봤는데 9%의 소금물 xg과 12%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10%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g과 yg을 합쳐서 300g을 만들기 때문에 는 300이 되고 소금물 xg 안에 9%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또 yg 안에 12%는 또 소금의 양이 되고 그것이 300g 안에 10%의 소금을 이룰 거예요.
식이 완성이 됐으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식에는 모두 100을 곱해주면 이 될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도 9배를 해줘서 x 맞춰줬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y는 100이 되고 x 더하기 y는 300이었으니까 x는 200이 되겠죠. 그러므로 9%의 소금물은 200g, 12%의 소금물은 100g이 되겠습니다. 함수란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의 값도 오직 하나가 나올 때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y는 fx라는 식을 보셨을 텐데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x값이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x값이고요. 이 전체는 y값이라서 fx를 묻는다면 y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에서는 1차 함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fx가 x에 관한 1차식,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f2를 구하라고 할 때는 x가 1일 때의 y값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것이고,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2 더하기 1, 3. x가 1일 때 y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1,3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면요. fx는 2x 더하기 1이라고도 하고 y는 2x 더하기 1이라고도 하는데 1학년 과정, 정비례 과정에서 y는 2x를 그려봤거든요. 0,0과 대입해보면 x가 1일 때 y가 2니까 1,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을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전체적으로 모든 점들이 위로 한 칸 올라가는 이 그림이 y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y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게 해주고, 또 보시면은 이 점이 0,0에서 한 칸 올라왔으니까 이 점이 1이잖아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표시를 해주고 그것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절편은 1차 함수의 상수항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x절편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데요. x절편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값이 0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식에서 y값에다가 0을 넣어주면 0은 2x 더하기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절편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x의 계수인 2는 기울기라고 하고 기울어진 정도,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로 나타내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2분의 1칸분의 1,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계산하면 2, x의 계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수평거리는 x의 증가량과 관련이 있고 수직거리는 y의 증가량과 관련이 있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는 꼭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쪼갤 때는 1차 함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때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4사분면 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일 때는 a가 0보다 작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부호를 물어본다면 1사분면 쪽을 향하고 있으면 0보다 크고요. b는 y절편이기 때문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값을 보시면 0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b는 0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에서 하나는 y는 ax 플러스 b이고 하나는 y는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니까 a는 c가 되고요. b랑 d까지 같아지면 완전히 일치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b와 d는 달라져야 되겠죠. 두 개가 다 같아지면 일치,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직선은 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로 나타내어질까요? 그것은 아니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는 x값이 2인 점을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2,0, 2,1, 2,2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고 y가 들어가지 않고 또 반대로 y값이 정해지는 경우 y는 3 그러면은 y값이 3인 점들 0,3, 1,3 이런 식으로 쭉 대입을 해보면은 점들을 다 찍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됩니다. x축에 평행한 그래프는 y는 몇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차 함수와 x는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 y는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모두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보았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1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y는 ax 더하기 b이고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y는 3x 더하기 2.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한 점과 기울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다. 그러면 기울기만 줬기 때문에 y절편을 알 수 없죠. b라고 나타내주고 주어진 한 점 1,3을 대입을 해주면 3은 3 더하기 b. b는 0이 될 것이고 b는 0을 다시 직선에 대입을 해주면 y는 3x. 즉 y절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수 b로 놓은 후에 한 점을 대입한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더 불친절해져서 기울기도 주지 않고 1,3과 2,7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은 2 빼기 1. y의 증가량은 3에서 7로 변했으니까 7 빼기 3. 그래서 1분의 4. 기울기는 4가 되니까요. y는 4x. y절편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b라고 놓고 둘 중에 한 점을 대입을 해주면 저는 1,3을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y에다 3 넣고 x에다 1 넣으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오늘 여러 번 예를 든 y는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옮겨주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나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풀어봤었던 문제를 다시 가지고 오면 얘네들도 함수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림을 그려주면 두 그래프는 y절편은 3과 4이고 x의 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3과 2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y가 3, x가 3 찍어주고 이어주시고 두 번째 그래프는 y가 4, x가 2. 자,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남을 알 수 있죠. 교점의 좌표가 1,2가 되는데요.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두 식 다 만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직선이 지금처럼 교차하지 않고 평행한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없을 거고요.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게 됩니다.